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철강주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2.6포인트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철강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먼저 철강 대표주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 연산 12만 톤 규모의 니켈 중간재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 중국 기업인 링보리친과 상호 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5년부터 니켈 생산에 나설 전망인데요. 어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던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전장 대비 1.48% 하락한 33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고려아연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의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설비 확보와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연간 최대 12만 톤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 티타늄 드럼까지 확보했는데요. 지난해 준공한 동박 생산 공장에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는데 현재 연 13,000톤의 생산 규모를 2030년까지 8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초반 60만 원 선을 탈환하기도 했던 고려아연, 현재는 전장 대비 0.33% 약보합하면서 5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로를 가동한 철강기업 동국제강이 탄소 배출 저감형 하이퍼 전기료 공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핵심인 하이퍼 전기로는 조업 속도를 높이고 소비 전력을 절감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철강 전환에 돌입한 동국제강, 어제는 6%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0.41% 약보합하면서 14,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지표도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2월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라는 시각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국이 최대 철강 생산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급증을 한다면 국내 철강업계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차장님 좀 철강주가 최근에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는 또 차익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철강주를 바라봐도 좋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요? 네, 이게 뭐 분할 매수라면 충분히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내용을 좀 시기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엄청 하죠. 네. 저희가 2월 초 1월 말에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때 철강 생산 유럽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할 땐 미국 향이 좋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철강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데 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양해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양해할 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3월 4일 날 인민정책협상회의 3월 5일 날 전국 인민대표대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내수 확대 인프라 투자 이건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한 이후에 지표가 따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좀 보니까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휴대폰 쪽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중국에서 PMI가 발표 잘 나왔는데 중간에 발표한 중국의 주요 도시 2월 주택 거래량 요거를 MOM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봤는데 이건 증가예요. 증가한 수치가 31.9%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PMI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수요일 날 3일절은 너무 좋았지만 그날 홍콩 5% 뜨는데 우리가 쉰 게 쉬었어요. 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던 거죠. 어찌됐든 주택거래량 측면에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양회 이후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특히 SOC 투자 확대라든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거래량 입장에서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적으로 양회 이후에 3월 달에는 바로 정책이 나오지 않고 경험적으로 4월 달에 각 지방 쪽에서 이제 경험 세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칙이 나오면 그때 확인되면서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멘텀이 3월에도 3월 초에 있고 4월에도 중국에서 발표가 할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 달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빠지면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느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강주를 바라보는 뷰고 이게 지금 아까 미국도 얘기 드렸지만 철강 업종 멀티플이 좀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게 국내 이런 멀티플이 높아지면은 철강 가격 반영에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시차가 한 1분기 정도 돼요. 그 2분기 회복되면 지금 정도 시차를 확인한다면은 일단 지금 시즌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단 우리가 지금 2차전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가는 종목을 보다가 철강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느려? 답답할 수는 있긴 한데 원래 이런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확인하면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조금 그런 부분만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은 일단 철강주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고 있는 철강주 2차 전지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좀 더디게 갔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양회라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의 주택이라든지 관련 지표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김백준 차장님께도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시각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시크리컬 업종들은 이제 한번 주목을 받으면 그대로 쭉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자 이베스트에서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12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철강 가격 그리고 원재료가의 상승과 중국의 부동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회복될지에는 의문이었다. 12월부터 그랬었지만 엊그제 나온 그 중국의 PMI 지수의 서프라이즈 발표는 오히려 이런 수요 회복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회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의문인데 시장에서는 5에서 5.5%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원래 5에서 5.5%를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3%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이거를 중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잘 잡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철강 그리고 중국의 철강 그리고 이제 유럽의 튀르키예 사태로 인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를 보면은 EU의 철강을 433만 톤을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15% 정도 되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튀르키예의 세계 철강사가 우리가 이러한 지진 사태로 인해서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제 다만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코멘트는 국내 철강 가격 반영에 있어서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스프레드 축소가 되고 회복세가 더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섞어서 본다면은 1분기까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2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박현산 차장님의 코멘트처럼 네. 지금의 이제 급등주들을 보다가 철강주를 보면은 다소 조금은 조심스럽게 약간 너무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중국 2월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도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철강주에 대한 업황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은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김백준 차장님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고 그 사이에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철강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포스코 홀딩스인데 오늘 가지고 오신 또 이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어제 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어제 좀 강하게 올랐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눌릴 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포트 안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 대형 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일단 이렇게 좀 편안한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2차 전지도 같이 갖고 있고요. 리튬 사업, 뭐 2,500톤까지 증설하겠다는 얘기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리튬 사업에 대한 실적 확인이 되는 시기가 3분기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빠질 겁니다. 빠진 이유가 우리 4분기 기억을 해보세요. 4분기 뭐 있었죠? 홍수 피해. 그래서 그게 복구 비용 인식이 있는데 1분기에도 복구 비용 인식이 일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분기에는 그 발표를 하게 되면은 비용에 대한 인식 종료가 이벤트가 있고요. 2분기부터는 업황 개선에 따른 롤마진이 확대되겠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1월 달부터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식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확인을 할수록 주가가 정직하게 반영을 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요 정직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 포트 안에 들어갈 종목으로서 내가 부담이 없구나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조금 근데 확인해야 될 점은 2분기 이후입니다. 2분기 예, 이후요. 2분기 네. 이후에 그러니까 레포트를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는 1분기는 편안하게 들고 있자 하는데 2분기 이후에는 중국에서 시행세책이 아까 발표할 거고 근데 그때 중국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 이 시즌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토리가 유효한 시즌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그 뭔가 확인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 정도에서 4월 초까지 부분은 좀 그 계단식으로 좀 매매를 좀 편하게 해보셔도 포스코홀딩스 측에서는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리튬, 폐배터리 투트랙으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백준 차장님의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과 관련해서는 휴스틸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오의 머니머니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넥스트칩이랑 비트나인 이 두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소개해 주신 이후로 급등이 나왔어요. 예, 운이 좋게. 네, 살짝 AS 좀 해주실까요? 우선 비트나인 넥스트칩 여전히 네. 유효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이제 챗GPT에서 필요한 그래픽 DB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였는데 이 홈페이지에서도 그래픽 DB를 통해서 챗GPT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그런 기술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읽어보면 좀 공부가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전환사채 청구 예정일이 7월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전에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AI 하면 너무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 플러스 전환 청구 예정일 이런 아이템으로 주가를 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유효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넥스트 칩도 여전히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놀리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계속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넥스트칩과 비트나인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장 동력이 유효하다라는 AS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 철강 안에서는 휴스틸을 가지고 오셨는데 휴스틸은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좀 대단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굵직굵직한 대장주는 부진했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9%나 기록을 했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휴스틸은 100% 철강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이건 차트를 먼저 보면은 사실 이게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거의 5,200원대에서 7,5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좀 바라보면은 매출액이 1.03조 원, 전년 대비 6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888억 원이고 이게 이제 2023년 추정 실적으로 하면 퍼가 1.9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밸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철강 관관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20%대로 꽤 높게 나오는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은 실적 잘 나왔는데 지금 밸류도 충분히 싸다. 그리고 주목을 받아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 이슈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주의 등으로 해서 무역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주의 클리브랜드 현지 공장에 에너지 관관을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내년인 2024년도에 말까지의 투자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있지만은 충분히 실적으로 이 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네. 어떨까 싶어서 휴스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송유관 수출이 이런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4분기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반응을 해줬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진단 말씀 들어봤습니다.